그다음에 또 여행을 한다 보면은 계절의 대표적인 축제를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동백꽃 축제. 동백꽃은 여수하면 동백꽃을 빼놓을 수 없죠. 여수의 오동도. 여기도 기차 타고 KTX 타고 내리면은 바로 500m 전방에 동백섬이기 때문에 봄에 이 동백꽃을 보러 이 축제 때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유채꽃 축제를 빼놓을 수 없죠. 봄에 유채꽃 축제는 뭐 제주하면 또 유채꽃 축제죠. 이 유채꽃이 뭐 성산 쪽에도 예쁘고요. 우도 쪽에 아까 말씀드린 우도 쪽에 가면은 너무 예뻐서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벚꽃 축제, 전국의 벚꽃 축제 꼭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의 여자천 여기 정말 예쁘거든요. 여자천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진달래 축제입니다. 영취산 진달래 축제. 이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그 밑에까지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휠체어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유명한 들불 축제. 들불 축제는요, 제주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제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거든요. 우리나라 보름에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유명하니까 이것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계절마다 굉장히 축제가 많은데요. 여기도 우도예요. 우도에서 소라축제를 합니다. 저는 이 축제에 꼭 가보시라는 게요. 우도는 휠체어로 돌기도 좋지만은 이 소라를 구워서 먹는 이 맛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꼭 권합니다. 자, 여름에는 또 어떤 축제가 있을까요? 여름 축제는요. 바다겠죠. 여름 하면은 바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해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축제를 하는데요. 동해뿐만이 아니라요. 서해에 가면은 머드 축제, 대천에 가면 머드 축제를 하고요. 또 부산에 가면은 모래 축제를 합니다. 신나는 여름 축제는 이렇게 계절마다 축제별로 이렇게 다 포스팅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별 그대 방송 이후에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바로 친구야 치맥 가자입니다. 그 드라마 이후에 그 치킨과 맥주 이런 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이런 축제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 하면은 먹거리도 풍성하고요. 또 볼 것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억새축제인데요. 서울에 보면은 억새축제 하는 곳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난지공원입니다. 난지도 하늘공원, 또 노을공원. 여기에 가면은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억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등불축제를 빼놓을 수 없죠. 가을에는 등불축제. 그리고 단풍도 빼놓을 수 없죠. 단풍하면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빼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가을에는 또 불꽃축제를 합니다. 서울 한강변에 불꽃축제, 부산에 불꽃축제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을축제에 낭만 가득한 가을축제의 대표적인 게 단풍축제입니다. 자, 서울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단풍만 따라 가을만 되면 단풍만 따라 이렇게 여행하더라도요. 가을이 정말 풍성해집니다. 자,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 있는데요. 겨울에는 제가 그 대표적인 축제 중에서 분천의 경북 분천에 있는 오트린 열차 타고 이 산타 마을 여기를 방문하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분천역에는 이렇게 산타 마을로 이렇게 마을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 내내 크리스마스 때부터 2월까지 이 분천에는 이 마을 전체가 산타 마을처럼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절기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기가 많잖아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제주의 영동 구축제, 예, 영동구 축제 있고요. 그리고 또 탐라, 예, 입춘구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강릉의 단오제입니다. 강릉 분들은요, 크리스마스보다 이 단오를 더 크게, 예,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5일장 여행인데요. 전국의 5일장 여행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민속 5일장이 굉장히 커요. 여기 가면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그 2일과 7일에 예, 민속장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정선 5일장도 2일과 7일에 열리고요. 또 북평 5일장이 있습니다. 이 북평 5일장은 동해가 가면은 동해 묵호에서 열리는데요. 이 북평 5일장도 굉장히 큰 축제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할 때는 이 장날에 맞춰서 예, 여행을 해도 굉장히 좋은 코스로 짤 수 있거든요. 또 가깝게는 양평 5일장이 있고요. 이 3일과 8일. 그리고 또 더 가깝게는 성남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4일과 9일. 성남 모란시장 굉장히 유명하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영화 촬영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 여행 가려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면서 저게 어딜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 영화 촬영지가 관광지가 돼갖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네, 인어공주 촬영지. 여기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도에 가면 인어공주 촬영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자, 공동경비구역 JSA. 여기 보면은 예, 서천의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여기도 휠체어로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학개론도 굉장히 그 영화가 흥행했죠. 예, 제주 서연의 집, 예, 카페입니다. 이런 것도 찾아가 보고요. 저는 뭐 제주를 여행 간다 하면은 이런 여행지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명랑에 예, 명랑이 유명해지면서 명랑 영화가 예, 흥행하면서부터 여수의 진남간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런 곳도 꼭 찾아보고요. 여수 여행하면 오동도, 진남간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1000만 관객을 넘었던 예, 쉬리입니다. 쉬리에 가면은 여기 쉬리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문단지에. 이 중문단지 그 신라호텔 앞에 이렇게 그 쉬리 언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이 풍경은요, 가히 일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흥행한 영화인데요. 예,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에 가면은 이 주인공이 장사를 하던 이쁜이네 가게도 있습니다. 국제시장뿐만 아니라요. 이 국제시장 주변에 국제시장을 비롯해서 뭐 그 영화거리, 네, 이 주변에 다 이 주변을 다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예, 굉장히 흥미로운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대학인데요. 여기는 영화 촬영 이후로 이 동네가 관광지화 됐어요. 동네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그려져 갖고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엔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드라마 촬영지 예, 한번 볼까요? 드라마 촬영지 가장 유명한 곳이 예, 섭지코지 예, 올인의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이 워낙에 예쁜 곳에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 많이 촬영되는데요. 제주에는 또 그 결혼의 여신 이중석거리 예, 여기도 굉장히 예쁜 공방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예, 김수현 작가님이 예, 김수현 작가님 작품이죠. 여기 송악산 있는 쪽에 예, 여기도 꼭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장금 유명하죠. 대장금은 워낙에 많은 곳에서 촬영됐기 때문에 제주 지역, 예, 제주 지역에 있는 곳에 외돌개나 제주 민속박물관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내 이름은 김삼순에 보면은 남산에 가면은 예, 삼순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둘러보시고요. 별에서 온 그대
예, 유림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윤하의 거리. 예, 이건 종편에서 한 드라마인데요. 여기는 이화동에 보면은 네, 윤하의 거리 골뱅이 그 궤적 길이 있는데요. 여기가 사진 찍는 명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기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류바람의 시작이죠. 예, 겨울연가 남이섬. 예, 남이섬도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이고 워낙에 관광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동화 하면 속초를 빼놓을 수 없죠. 예, 은선회지. 그리고 한국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예, 성균관 스캔들. 한국민속촌은 예, 무장의 관광지입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요. 요즘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여행지를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있죠. 1박 2일. 1박 2일에서 가는 곳은 다 여행지가 됩니다. 네, 1박 2일을 자세히 보시면 저기 어딘가 나도 가고 싶다 하면은 다 여행지가 되니까요. 1박 2일을 보고 여행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아빠 어디가? 네. 네, 아빠랑 같이 여행하는 곳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도 보시고 가고요. 다음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죠. 예, 이 아이들 데리고 대부분 아빠들이 여행 많이 가잖아요. 예, 여기도 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은 휠체어도 갈 수 있거든요. 장애인분들도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런닝맨, 무한도전. 네. 이런 그 TV 프로그램 한 곳은 대부분 여행지화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역사기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배운 곳들 중에서 이 관광지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 평화기원, 예, 평화기념관도 있고요. 자, 여기 어디냐면요. 예, 서달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삼방산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돌아가신 현장이거든요. 이런 데는 역사의 현장은 꼭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 알뜨르 비행장이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 분들이 제주 지역에서 이곳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했던 곳입니다. 이런 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예, 역사여행으로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삼방산 밑에 보면 하멜 표류기, 예, 하멜이 제주에 왔을 때 예, 있는 곳을 이렇게 관광지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제주 강정마을 같은 곳은 지금도 이제 뭐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이 구롱비바위 이게 뭐 사라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쪽에 그 항구가 다 지어지면은 구롱비바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꼭 보시고요. 자, 여기는 군산의 뜬다리라고 합니다. 군산의 뜬다리는요, 군산 근대 역사 벨트 여행지에서 일본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 다리를 만든 건데요. 이제 밀물 때는 다리가 올라오고 썰물 때는 다리가 빠지고 갯벌에 닿고 해가지고 이 다리를 뜬다리라고 하거든요. 예, 아픈 현장이지만은 예, 역사 여행에 꼭 빠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걷기 여행 코스인데요. 예, 걷기 여행 코스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올레 코스 1코스에서 21코스까지 올레 전 구간 네, 휠체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걷기 여행 중에서 또 작가의 산책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길이고요. 또 작가의 산책길 예, 여기 다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백길도 있습니다. 유백길은 참 많은 길이 있는데요. 예, 삼방산 쪽에 있는 유백길 예,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은 길이 있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도 많고요. 이 순례길, 피정길 예, 이렇게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순례길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만여행, 또 그 음식과 관련된 여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도 이 여행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어떠세요? 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당장 달려가서 먹고 싶죠. 네, 전복입니다. 이거는 뭐 제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남쪽 지역 가면은요,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찐빵도 빼놓을 수 없죠. 찐빵 같은 경우에는 아는 찐빵이 유명하잖아요. 아는 찐빵과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가면 보리찐빵이 있습니다. 예, 제주 지역에 가면 꼭 먹고 와야 될 음식, 안흥에 가면 꼭 먹고 와야 될 음식, 예, 바로 찐빵입니다. 자, 요거는 육회인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먹을 수 있는 육회,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육회하고 좀 색다른 육회인데요. 예, 이건 말고기로 만든 육회입니다. 예, 말고기는 제주 지역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데요. 말고기 육회뿐만 아니라 육개장도 있고요. 말고기로 만든 요리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지역에 가시면은 꼭 드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해물 라면입니다. 사실 뭐 라면에다가 뭐 해물을 많이 넣고 평상시에 먹는다 그러면은 이건 좀 많이 사람들 생각 안 하는데요. 뭐 해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 제주, 남해, 서해 가면은요, 이런 라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라면들은 꼭 한 번씩 드시고 오시는 것이 여행의 완결판입니다. 자, 다음에 또 여행하는데 필수품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거하고 좀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요. 휠처, 충전기 튜브, 네, 충전기 꼭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멀티선, 우비, 네, 이거는 그 모자가 달린 옷, 후드티라든지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꼭 필요하죠.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거 휴대폰 배터리인데요. 장애인분들한테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자, 먹는 약 꼭 필요하고요. 자, 모자가 꼭 필요합니다. 모자는 햇볕을 가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복지 카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활동보조인 분들하고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 활동보조인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휠체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뭐 밀어주기도 하고 수동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밀어주기도 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보조인분들은 따라오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요. 여행지에 가서 지금 여행 가기 전에 활동보조인하고 동행이 어렵다고 하면은 여행지 중개기관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중개기관에. 나 여행지에 가면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니까 활동보조인을 연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은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그 중개기관에 미리 등록을 하시고요. 활동보조 바우처 카드 본인 거를 꼭 지참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중요한 정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여행은요. 대부분 이런 뭐 계단 때문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단체 여행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랬어요. 그러나 장애인 여행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자유로운 여행은 자립생활의 안성입니다. 옆에 보조인분들이 같이 가셔도 내가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중증장애인 여행 모내기 사업,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행 코스 개발하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네. 그리고 편의시설 미비한 곳은 차별을 진정해야 됩니다. 내가 갔다 온 곳에 불편한 것을 그냥 참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내가 그곳에 여행 갔을 때 똑같은 불편을 겪게 되고요.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겠죠. 그래서 차별을 진정할 때는요. 네,
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민원을 진정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다 진정하시면요. 웬만하면 개선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시면요. 개선이 됩니다. 자, 여행 이후에 장애인이 꼭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네, 포스팅을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아까 메모지 다 필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올려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이곳은 굉장히 좋은 여행이다. 장애인들이 여행하기 좋다라고 하는 곳.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여행기를 책으로 내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 여행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비장애인 여행기는 서점에 가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자신만의 여행기를 꼭 책으로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을 가면요. 생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을 계속 보면 사람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책을 한 페이지만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 책을 끝까지 다 봐야 그 내용을 전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